또 1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저희 오늘의 미주픽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어울입니다. 한 주 동안 쭉 인사드렸는데 오늘 금요일에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호경입니다. 또 불금은 저희 미주픽과 함께 해야죠.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번 주도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금요일 하면 불금에는 이 남자와 함께 합니다. 금요일의 남자죠. 김태성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저희가 또 뵙는 건데 오늘 또 어떻게 저희의 꿀팁을 또 불금 만들어 드려야죠. 불금을 만들어주겠다. 주와 상관없이 계좌는 붉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좋습니다. 다음부터 불금의 남자로. 불금의 남자로 할까요? 파이어 남자. 좋네요. 네. 파이어 프라이데이 남자. 좋습니다. 네, 불타는 오늘도 방송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본부장님 출연 이후에 브로드컴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저희가 브로드컴 얘기를 함께 했는데 이 매수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주무신 분들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살 때 고민하고요. 사고 나서는 대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살까 말까 고민이 되면 일부라도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변동성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라든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정 부분이라도 사놔야 포모 현상에 시달리지 않는다. 안 그러면 살까 말까 눈 떴는데 올라가고 오늘은 또 내려가겠지 살까 말까 아니야. 또 내가 사면 물려. 또 하루 지나면 또 올라가고 오늘이다. 그래서 사면 또 쉬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될 땐 비중을 좀 줄이는 건 맞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들은 잘 살펴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본부장님과 함께 제2의 브로드컴을 찾는 그런 시간을 함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의 남자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우리 옥둥이 분들을 껄무새 예방 백신에 확 놔주는 그런 방송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미주픽 지금 시작합니다. 옥 반장님 그 시간이죠? 그렇죠. 네, 지수. 어떤 식으로 지금 선물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살펴봐 주세요. 네. 자, 오늘은 좀 지수가 어떨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초록불을 보였는데 오늘은 빨간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뉴욕 증시, 맞아요.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은 좀 빨간불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나스닥이죠. 0.04% 하락을 하면서 24,007포인트 정도 머물러 있고요. S&P 500은 0.14포인트 하락을 하면서요. 현재 6,583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지수 빨갛지만 아주 소폭이기 때문에 아주 작아요. 장 개장하면 초록불로 바뀌리라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채팅방은 열려 있습니다. 옥 반장님, 우리 옥동이 분들 채팅방에서 어떤 인사 나눠주시고 또 기분을 보이고 계신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불금 어떤 옥동이 분들이 저희와 또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또 새로운 이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코르다노님께서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 항상 들어오시는 우리 50억 만들기 박진선님, 연도님, 펄느낌님 뭐 등등 해서 계속 들어오고 계시고요. 오늘 또 우서연님도 오늘 또 새롭게 또 들어오셔서 다들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채팅창은 1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마구마구 인사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본부장님과 팀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동이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미주픽. 그러면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입니다. 워너브라더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금 위주로 인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 8개월 전쯤에는 반대로 워너가 파라마운트를 인수하려 하다가 무산이 됐어요. 이번에는 근데 입장이 완전 바뀌었는데요. 이 워너 근데 시총만 해도 파라마운트의 2배인데 이걸 감당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그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오라클의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의 아들 데이비드 앨리슨 가족의 현금을 동원해 인수 자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히든 카드가 있었네요. 네. 네, 어제 저희가 세계 가장 부자라고 하니 레리 앨리슨의 아들이라니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는데 이번 이 빅딜이 성사가 되면은 미디어 업계 판도는 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일단 두 회사의 케이블 채널부터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네. 합쳐지게 된다라면은 그 지금 떠오른 넷플릭스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스트리밍 공룡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 거대 기업들이 워너의 이 스트리밍 사업을 노리기 전에 먼저 손을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미디어 시장의 앞으로의 움직임 함께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영화나 이런 맞아요. 미국산 뭐 볼 때 정말 많이 보는 패러마운트, 워너브라더스. 같은데 두 회사 빅딜이 가능할지 그리고 빅딜이 성사가 되면은 네. 뭐 경제적인 자본시장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 네. 같은데 다방면의 파급 효과까지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일단 파라마운트 하면 로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쵸, 그쵸. 그 별 표시 원에 그 산맥, 맞아요. 산맥이 딱 네. 펼쳐지는 파라마운트. 근데 이 파라마운트와 이제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이제 만나게 된다면 네. 굉장히 큰 OTT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뀔 뿐더러 네. 방송 전체적으로 가장 큰 공룡 기업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기보단 한 가지 불확실성은 뭐냐면 앞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워너브라더스가 인수를 하는 건 괜찮아요. 네. 시가총액이 워낙 큰 기업이 그렇죠. 조금은 작은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근데 반대로 지금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대비해서 시총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근데 이걸 커버하려고 이것저것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도 기다렸는데 결국 현금이더라고요. 네, 일단, 쩐주. 네, 쩐주를 쩐주가 확실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시총이 작은 기업이 시총이 큰 기업 인수하는 거 어렵지 않을까 싶었다가 그분의 이름이 딱 등장하니까 네. 아니 그렇다면 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두 기업이 만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기업은 어딜까요? 아까 말했던 넷플릭스. 넷플릭스.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두 기업이 만나서 굉장히 큰 OTT 업체, 스트리밍 업체가 생긴다면 그동안의 시장 점유율을 가장 높게 가져왔던 네. 넷플릭스는 당연히 이거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주가가 어제 밀렸죠. 그렇다는 것은 네. 지금 시장에서도 파라마운트가 어찌됐든 오라클의 현금 자금을 힘입어서 이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네. 점치고 있고 또 두 기업이 굉장히 각각 IP 재산권이 확실하게 이게 뚜렷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탑건이라든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IP를 다 네. 가지고 있는 영화사이고 그리고 워너 디스 브라더스는 뭐냐면 마블, DC 이쪽에 이제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네. 만난다? 네. 그러면 본인들이 다 해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 팔릴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네. 이제 좀 불편하겠죠. 네. 원래는 넷플릭스와 영화사는 약간의 조금은 다른 결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들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스트리밍 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또 두 기업이 만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각각 스트리밍을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걸 하나로 합치게 되면 결국에는 경제 손실이 줄어드는 효과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기업이 빠르게 좀 만나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 두 기업이 만난다면 일단 넷플릭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속상하실 것 같긴 네. 하지만 반대로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수자와 피인수자의 주가의 방향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나중 되면은 굉장히 큰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돈을 써야 된다는 네.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파라마운트를 좀 보자기보다는 조금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제 종가 기준이 이 박스 고점 부분에 딱 안착이 되어 있어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요? 하지만 이제 이런 차트의 패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또 불편한 며칠을 보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인수하는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일단 뉴스로 나오기에는
대부분을 현금성 자산으로 하겠다고는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더 나을 거냐, 네. 아니면 파라마운트가 더 나을 거냐, 그것이 정해진 다음에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 아. 일단 파라마운트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만약 중기적으로 본다면 인수 당하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가 흐름은 워너브라더스가 약 29% 네. 폭등을 하면서 네. 12달러에서 16.2불까지 급등을 했는데 본부장님은 지금은 좀 파라마운트에 좀 더 파라마운트의 위치가 네. 한 번 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는 파라마운트고요. 좀 길게 본다면 결국 시총 큰 기업이 오래 살아남아요. 미국 증시는. 지금 워너브라더스가 그렇죠. 훨씬 크잖아요. 워너브라더스는 길게 일단 보시는 것이 맞고 네. 두 기업이 만나면 이제 뭐 몇 대 몇의 비율이 되었든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본격적인 비중을 좀 확대를 해도 괜찮다.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인수를 했을 때 누가 더 수혜를 보고 누가 어떤 이득을 취하는지 그에 따라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는 있거든요. 나는 그게 어렵다면 일단 이 뉴스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두 기업이 만났다, 확정됐다, 합병됐다. 그 이후에 투자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뭐 어떤 회원 그 뭐 가입 월 정액으로 회원하는 거 뭐 넷플릭스도 네. 구독료가 있는데 요즘 AI도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맞아요. 구독료 많이 쓰시게 맞아요.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할인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 공룡이 만나서 한 개의 회사로 됐어요. 그럼 넷플릭스에 경쟁이 되니까 네. 경계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독료에 대한 인상이 제어가 걸리든지 한 개가 마케팅을 세게 걸면은 네. 되게 낮은 가격으로 해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거론되는 바로는 트럼프가 이거를 막을 수도 있다. 이런 하여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네. 복잡하게 만드는 데는 뭐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네. 말씀해 주셔서 저도 지금 방금 안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또 이제 굉장히 또 이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긴 네. 하는데요. 일단 어찌되었든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투자할 때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 이제 지표는 뭐냐면 구독자 수 혹은 가입자 수,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지 늘어나지 않는지 여부를 좀 체크만 하면 돼요. 늘어난다면 그게 가격 여부와 상관없이 네. 주가는 충분히 우상할 가능성이 높고 아. 만약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규제 아니면 제한 이것 네. 때문에 구독자라든지 이용자 수가 정체되거나 소폭 떨어진다면 네. 주가는 그걸 빌미로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현재는 파라마운트와 이 디스커버리의 만남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저는 오히려 넷플릭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경계 심리를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반대급부로 넷플릭스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 기업의 흐름을 좀 잘 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후생과는 별개로 그렇죠. 이 주가의 향방은 되게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네. 말씀. 네. 네.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거는 그렇죠. 프라이스보다 Q를 보자.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냐라고 하면 미식 축구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NFL이죠. 네. 이 NFL의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네. 위너브라더스. 아, 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기업이 만나게 되면 어마어마한데요? 그냥 다 하게 된다라는 거니까요. 영화는 영화대로, 만화는 만화대로, 네, 네.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아. 다 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할 불편하겠는데요?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요. 보겠습니다. 네, 이 빅딜 소식에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워너브라더스 주가가 29% 폭등을 했습니다. 이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이 45%에 육박을 했는데 반대로 또 어떤 걱정이 있냐면 이 전통 케이블 네트워크의 부진이 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네.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두 기업이 스트리밍 사업을 합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도 예전에는 주말에 막 시간 맞춰서 제 또래 친구들은 무한도전이라든지 뭐 1박 2일이라든지 이거 날짜 맞춰서 봤는데 요새는 기다려서 안 보죠. 내가 원할 때 뭐 너튜브라든지 아니면 OTT 서비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네. 이건 우리나라만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리밍 사업부를 그 누구보다 지금 키우고 싶어하는 두 기업이 네. 목적을 갖고 만나는 거라 굉장히 또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이 우려가 되지만 이 부분의 우려를 씻으려고 두 기업이 만나는 거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앞으로 옥둥이 분들
분들이 이 네. 워너브라더스 이 뉴스를 또 접한 옥둥이 분들이 투자 전략을 좀 앞으로 어떻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좀 가져가실지. 일단 오늘과 다음 주는 파라마운트의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파라마운트,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현금성 자산의 출처가 확실하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뭘 하더라도 만약에 이번에 무산이 되더라도 나중에 뭔가 사업을 할 때 네. 결국 오라클의 현금이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쵸. 라는 확실한 네. 이 전주를 우리가 확인을 한 날이기 네. 때문에 짧게는 파라마운트가 좀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정말로 인수합병이라든지 M&A가 이제 진행이 되면 피인수되는, 그러니까 인수되는 기업이 오히려 주가의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네네. 이 부분은 이제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레리 앨리슨, 데이비드 앨리슨 이 조합 무엇이죠? 그러니까요. 참 대단합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조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옥둥이 분들은 네. 뭐 이 워너브라더스나 파라마운트에 대해서 네. 뭐 딱히 어떤 반응이 그 있으실까요? 트럼프 말씀하셨을 네. 때 우리 연도님께서 트럼프 자중해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 트럼프 때문에 네. 우리 그 참 억울하게 구금되셨던 분들도 그러니까요. 하루 늦게 오셨잖아요. 맞아. 진짜 많이 뭐 만드세요. 그렇죠. 불편합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이슈픽으로 가볼까요? 네,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이들 요즘 좋아하시는 에너지 드링크계에 그쵸. 떠오른 스타 셀시어스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회사 셀시어스 주가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난 6개월간 무려 105%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골드만삭스는 28% 정도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요? 네, 어제 종가가 58달러인데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셀시어스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성장세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에너지 드링크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 몬스터, 레드불 이런 네. 게 있잖아요. 이 같은 좀 기존 강자들이 버티고 있는데 이 셀시어스만의 차별점은 뭔가요? 네, 셀시어스는 건강한 에너지 드링크라는 차별화된 포지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인수한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알라니 누가 더해지면서 네. 두 브랜드의 시너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셀시어스는 미국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서 17%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시장의 판도가 좀 어떻게 바뀔지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두 분은 좀 평소에 에너지 드링크를 좀 즐겨 마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먹지는 않습니다. 오. 그런데 편의점에 가보면 네. 예전에는 한두 개만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요새 가보면 그 한 라인이 다 맞아요. 에너지 맞아요. 드링크로 다 이렇게 도배가 그쵸, 되어 있고 그쵸. 네. 맛도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주로 있는 여의도는 그 병목 구간이 있거든요. 횡단보도에. 네. 거기에 항상 딱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요즘엔 안 보이세요. 오. 그러고 나서 방금 우리 김태선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네. 편의점 매대에 딱 진출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쵸. 보여지죠.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셀시어스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생소한 브랜드였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 뭐 SNS나 뭐 인스타 뭐 이런 데 보면은 해외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들이 특히 정말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셀시어스는 혹시 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안 드셔서 보지도 네, 못했습니다. 그래요? 저도요. 저는 본 적은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본 적은 있어요. 되게 색다르 보여서 저도 SNS에서 사실 처음 보기는 했는데 그럼 캔 디자인 좀 다른가요? 맞아요. 좀 뭔가 기분 탓일까요? 좀 세련된 느낌이랄까? 그 몬스터나 레드불은 몬스터, 그쵸. 레드불 이런 좀 그쵸. 강력함이 있잖아요. 네. 보이잖아요. 뭔가 진짜 뭐 올라오는 느낌. 맞아요. 근데 셀시어스는 되게 좀 이렇게 세련된 에너지 드링크예요, 이게? 하루 야채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네. 되게 네. 그래서 되게 이게 에너지 드링크구나라는 그럼 생각을 룰루레몬 입고 이거 마시면 되나요? 완벽해요. 완벽한 이제 이미지죠.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그렇죠. 네. 룰루레몬 입고 아이폰으로 셀시어스 들고 찍어주세요. 아이폰으로 사진까지 찍으면 네. 완벽합니다. 네. 네, 그러면 셀시어스 주가 급등 원인 저희가 짧게 살펴봤는데 네. 여기에 펩시코아의 전략적 제휴도 네. 빼놓을 수 없다라는 네. 분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마케팅 기법들 유통량이 네. 정말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매출을 성장시키는 데는 펩시코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글로벌 확장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 셀시어스가 지금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네. 지금 셀시어스는 해외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미국 내외 1, 2기업인 몬스터라든지 네. 레드불. 레드불과 같은 기업들이 이미 제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만약 해외 매출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이제 레드불과 이쪽은
셀시어스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왜 셀시어스 제품이 기존의 제품들보다 더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 제품들의 이 장점은 뭐죠? 조금만 마셔도 뭔가 눈이 딱 뜨이고 체력이 이렇게 충전이 되는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게 고카페인 함량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부작용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되었던 음료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루에 뭐 몇 캔 이상 먹게 되면 뭐 심장에 어떤 부담을 준다라는 이야기, 아니면 뭐 건강에 좀 막대한 또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던 제품. 근데 이것과는 다르게 셀시어스 같은 경우에는 저카페인 제품 라인도 있고 논카페인 제품 라인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제로 슈가 열풍 한번 크게 불었지 않습니까? 네. 이쪽도 이제 그 라인업들이 판매량이 지금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냐면 스타벅스 커피 비싸지 않습니까? 네. 이 돈 주고 점점 올라요. 카페인을 가격도. 이렇게 내가 마실 바에 조금 낮은 가격으로 건강도 챙기면서 카페인을 섭취해야겠다라는 소비 패턴 때문에 셀시어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미국은 뭐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체격들이 좀 크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운동하는 것에 요새 이제 열풍들이 그러니까 룰루레몬이 왜 커져 나갔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 이렇게 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네. 많다 보니까 정말로 요가하고 필라테스하고 그 한 잔 딱 네, 이렇게 되면 온완 또 찍어줘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온완 아시나요? 그렇게 되면 온완 또 찍어줘야 아유, 되거든요. 네, 압니다. 대통령도 SNS에 그렇게 열과성의를 다하는 나라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셀시어스의 홍보 효과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명분이 없이 올라가는 것들은 참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네. 셀시어스처럼 앞선 1, 2기업을 지금 이기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기존에 사실 전통의 강자였습니다. 레드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1, 2% 차이가 아니라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네. 주가가 상승을 해도 고평가 논란이 없다라는 거죠. 아.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을 확실하게 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상황이라서 네. 저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문제는 한 가지의 단점은 가지고 계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좀 속상한 이야기이겠지만 실적의 변동성이 좀 큽니다. 아무래도 단일 제품 하나만을 지금 판매를 하는 기업이니 재고가 많을 때와 재고가 적을 때 재고 자산 평가에 따라서 실적이 확 올라갔다가 또 확 내려갔다가 이런 경우의 수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필수 소비재가 아니죠. 네. 선택적 소비재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용 힘들다고 하고 물가도 조금 힘들다고 하고 내 지갑이 얇다고 하는데 콜라가 되긴 어렵겠네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선택적 소비재라는 것이 다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나 그럼에도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시장 점유율의 상승과 함께 매출의 폭을 보면 그래도 꾸준히 늘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판매량이 약간의 정체를 좀 보이게 되면 이 또한 이 필수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 소비재이기에 좀 주가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음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사실 때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면 조정 나올 때. 조정 나올 아, 때. 상승할 때 쫓아가면 네. 수익 볼 수 있는 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 대신에 그 조정의 이유가 만약에 네. 판매량이 저조하다. 그런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면 안 되는 거고 네. 이유는 없이 수급적으로 좀 밀려 내려올 네네. 때 저는 그런 조정이라면 저는 충분히 한번 셀시어스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좀 건강하고 네. 뭔가 트렌디하고 해서 그쵸. 완벽한 줄 알았는데 약점은 있긴 있네요. 있죠. 이 트렌디가 들어가면은 사실 좀 불안하거나 좀 이게 반짝 효과인가 이런 걱정을 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지금 성장하는 폭을 보면 소비자들이 그런 걱정보다는 일단은 제품의 만족감을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준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아직도 레드불이라든지 몬스터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미국 내로 한정해서 보면 셀시어스가 지금 1등으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은 고로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 실적은 주가에 투영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하고 있는 주가를 즐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요소들은 있으니 만약 그런 요소들이 발생이 되었을 땐 비중을 이제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설명을 근데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네. 이제 에너지 드는 거 잘 안 마시거든요. 네. 한번 레드불 마셨다가 심장이 한나절 그렇다 내도록 그러더라고요. 네, 뛰어서 안 마시는 분들은 그렇대요. 네. 처음에 약간 콜라랑 비슷하겠지 하고 마셨다가 되게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네. 용량이 크던데요. 맞아.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 저는 캔을 마셨었던 거예요. 어. 근데 이거는 좀 덜 그럴까요? 저도 안 마셔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한번 좀 걱정이라고 할까요? 좀 생각 드는 게 어쨌든 에너지 드링크 자체 레드불이나 뭐 이런 거를 마실 때는 그 에너지 고함량의 카페인을 확 섭취를 하려고 네. 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좀 건강하고 함량이 좀 낮으면은 네. 또 그런 에너지 드링크를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지 맞아요.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좀-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네. 네. 분명히 이게 에너지 드링크를 드시는 분들은 그 목적성이 있어서 그쵸. 드시는 네. 건데 네. 과연 이 전략이 통할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심하게 좀 부각이 있다 되다 보니까? 보니 오히려 이제 조금은 낮은 카페인 함량의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네. 그러니까 충성 고객도가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네. 것이 판매량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요. 저는 아직은 걱정하실 때라기보단 즐기실 때. 오. 고객군의 확장성도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어서 또 서학개미 매수상위 톱 20를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먼저 1위부터 10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로빈후드 무슨 일이죠? 네, 12계단이나 올라서 7위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짚었었죠, 그쵸. 로빈후드. 네. 그리고 1위부터 4위는 오늘은 변동이 변동성이 없었죠. 없어요. 네, 네, 여전히 변동이 없었어요. 자리를 다 지키고 있고요. 아마존도 9위에 새롭게 네, 올라왔네요. 저희가 아마존의 AWS를 상당히 빈번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신규 탑 20에서 그냥 9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1위에서 20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면 아이렌과 또 로켓랩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좀 하락세에 좀 접어들었고 서클도 이게 서클도 11위권에서 10위권 갔다가 그쵸. 또 후퇴하고 막 이런 맞아요. 모습이고 네.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인수권에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쵸. 넷플릭스가 네. 11위에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보이는 게 이제 15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서비스 나우인데요. 네. 이 서비스 나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이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는 AI 기반 디지털 워크플로우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떤 기업이죠? 일단 SaaS라는 네네. 플랫폼. SAA.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AI 인텔리전트 기능을 좀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서비스 나우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네. 과거에 엔비디아도 초창기에는 이 서비스 나우 제품을 썼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좀 보여줬었고 네. 네. 올해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 실적엔 하여튼 미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실적은 좋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좀 밀려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네. 지금 이 서비스 나우가 하는 일들은 AI를 통해서 노무 관리라든지 회계 네.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더존 비존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바로 그 생각이 나네요. 네, 네. 뭐 HR 관리라든지. 근데 이게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를 도입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분야 아닌가라고 또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웃소싱이 아니라 자체 해결 가능성. 그렇죠. 예전처럼 서비스 나우에 어떤 일정의 비용을 주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AI가 만약에 그 분야에 맞게 네. 뭐 플랫폼화돼서 나오게 된다면 그런 제품을 더 쓰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주가는 많이 밀렸었던 상황인데요. 네. 결국엔 지금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지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네. 있는 네. 상황이라서 다시 반등을 해주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평선 딱 저항대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소프트웨어 쪽에 힘을 들어준다면 네. 팔란티어를 필두로 수급에 힘이 들어준다면 서비스 나우도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만약 지금 시장이 금리나 연준의 결정을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만약 향후의 가이던스 자체에 물음표가 붙는 기업에
수급이 둔화가 되면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서두를 필요는 없다. 네. 서두를 필요는 없고 네. 가장 확실한 맥점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도 이런 시장에 의심의 눈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폭등입니다. 아. 그럼 그때 가서 안전하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시장은 불안한 거죠. 진짜로 AI가 많아지니까 기능들도 많아지니까 그쵸. 네. 서비스 나우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어떡하지라는 지금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만약 실적을 찍어준다? 기우였구나. 누가 그런 말을 했는가? 왜 그래서 내가 못 사게 만들었는가? 또 이런 또 심리가 탁 이게 터지면서 네.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 타이밍은 저는 그때로 좀 잡아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옥 반장님 그리고 옥둥이 분들은 네. 폭등하기 전에 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두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딱 폭등하기 전에 딱 사서 이렇게 팍 폭등하는 거 보면 근데 너무나도 그때 사도 또 네. 폭등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충분하죠. 충분하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적 보고.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테슬라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테슬라가 네. 큰 이슈는 없었는데 요즘에 계속 잔잔하게 이슈가 조금 있지만 뭐 네. 뚜렷한 건 없었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6% 그렇죠. 올랐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차트상에서 좀 전에도 차트의 변곡점에서 수급이 네.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차트에서 어떤 뚜렷한 상승의 매수 요인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와, 트렌드가 이렇게 빨리 바뀌나 싶은 게 테슬라를 보면 느껴집니다. 불과 3-4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싸우는 거 구경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메리카노까지 나왔었죠. 근데 어느 순간 일론 머스크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테슬라도 많이 거론되지 않고. 네. 근데 정말 오랜만에 간밤에 6%라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다시 한번 또 테슬라에 관심들이 많아지고 계신 상황인데요. 일단 테슬라는 전기차 힘을 많이 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뺀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저절로 힘이 빠진 상황이라서 네.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 속상함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보면 네. 로봇과 우주항공으로 채움과 동시에 어제는 전력기기 쪽에도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요?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생긴 그렇죠. 거네요. 이틀 전에는 우리가 전력기기 부품을 직접 생산하겠다. 어제는 에너지 사업부의 사업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굴자의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안 그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메가팩토리를 통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엄청나게 힘을 좀 주고 네. 있는 네. 상황이라서 이쪽에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전기차 힘들어도 괜찮다. 네. 메가팩토리가 있고 ESS 에너지에서 수요만 나오면 네.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올해 1분기부터 그 메가팩토리 ESS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말을 그냥 가볍게 듣고 흘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그들이 깔아놓은 인프라를 통해서 전력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에너지 사업부의 성과는 굉장히 빠르게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라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젠슨항 CEO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의 CEO분들은 자기 PR들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쪽은 이야기는 안 하죠. 네. 앞으로 잘 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 또 우주 발사를 쐈습니다. 우리 성공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니까 조금 밀릴 때는 있지만 그 밀릴 때를 이용해서 신규 매수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게 미국 시장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특히나 서학개미 분들 가장 좋아하는 또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라서 테슬라는 CEO 리스크, 오너 리스크가 크게 펼쳐지지 않는 이상 네. 주가의 급락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사실 그들이 위치를 가지고 고평가 논란도 물론 있습니다.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점수를 매길 수 없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하고 있죠. 그것도 2개나. 네. 로봇과 우주항공. 맞아요. 그런 쪽을 본다면 테슬라는 짧게보다 길게 그냥 계속 쭉 가지고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CEO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도 아, SNS 너무 잘하잖아요. 안 주무시는 거 같잖아요. 맞아요.
한때는 그 이제 취미가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보고 있고 이제 올리고 이제 장안의 화제였는데 네. 연돈님께서 테슬라는 4848 해야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길게 봐라 이렇게 또 본부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좀 보유자들 그리고 네. 또 신규 매수자들을 위해서 좀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이 4848이 네, 잘 맞으면 되게 너무 좋거든요. 좋죠. 근데 이게 한 번 안 맞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그냥 들고 가는 게 들고 쭉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계좌 조회를 하시고 매매 포인트들을 잘 살펴보시잖아요. 네. 가는 격 괜히 사고 팔고 하는 게 수익률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 이럴 때는 그냥 저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략하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저점 공략. 그리고 두 번째 그 맥점에 내가 들어갔다 판단을 하게 되면 일단 쭉 추세를 먹어야 수익을 보는 거지 올라가서 팔고 내리면 사고 올라가서 팔고 한두 번은 맞죠. 네. 근데 이게 계속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두 쉽지 번 않다. 맞다가 네네. 한 7번, 8번 맞다가 한 번 이게 안 맞기 시작하면 네. 그 한 번 때문에 그동안 벌어왔던 아. 수익이 다 까져요. 아, 그거 안 돼. 그럼 네, 너무 그러니까 아쉽죠. 예. 웬만하면 단기적으로 공략할 종목군들 아니라면 저는 이제 미국 기업들은 좀 길게 좀 보시는 게 네. 적어도 분기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그러니까 직전 분기에서 다음 분기까지 실적의 성과들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저는 투자를 해서 쭉 가져가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전에 테슬라는 적금처럼 생각하라고 그냥 네. 넣어두고 잊어라. 나중에 보면은 그래도 배신을 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맥락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왜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지 그쵸. 또 하나의 네. 포인트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또 이어서 또 바로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 지금 좀 전에 뭐 전력기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머스크 스페이스X 네. 그렇죠. 로켓 사업에서 네. 가장 우주 네. 유니버스에 관련된 네. 부분인데 로켓랩이 정말 요즘에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 6월 13일에 주가가 25불이었어요. 네. 일단 7월 17일 우리나라 재원절 때 53불. 네.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49불 정도 그렇죠. 되거든요. 49달러. 네. 그러면은 이게 로켓랩은 결국에는 동반 상승하면 제일 좋은데 네. 일단 경쟁력 측면에서는 어디가 좀 더 우위에 있을까요? 압도적으로 스페이스X가 우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비교도 경쟁사라고 네.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각각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 자체가 좀 달라요. 일단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중에서도 이 통신망에 좀 특화되어 있는 거고 지금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통신망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공 궤도 안에 들어가서 뭐 골든돔이라든지 뭐 국방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네. 할 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위성들을 쏘는 상황이라 네. 스페이스X 대 로켓랩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은 다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페이스X의 성장은 곧 로켓랩에게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주가처럼 네. 우리가 우주로 향할 때는 항상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하늘을 지나면 우주로 지나면 깜깜하잖아요. 네. 그러면 깜깜하면 뭔가 되게 앞날이 밝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밝은 걸 기다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좋게 봐는 이게 차이점이 있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에 네.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했고 미국 우주개발국의 트렌치 3 위성 사업 발주 기대감도 네. 있다. 로켓랩 함께 뭐 전략까지 짜본다라면 어떻게 볼까요? 이게 되게 정치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지금 스페이스X는 국방부에서도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요. 스페이스 X, 네. 테슬라. 테슬라의 네. 스페이스X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가 트럼프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 일론 머스크에게 스페이스X 띄워줘라. 우리 지금 통신망 다 망가졌는데 이거 해줄 기업 너네밖에 없다. 해줬습니다. 스타링크에서 다 띄워주고 그 러시아 군들이 어디에 있다 위치 추적도 다 해주고 화면까지 다 공유를 해줬어요. 근데 이걸 나라에서 해준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그쵸. 해줬다는 네. 거에 네. 엄청나게 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는
이번 일도 사실 스페이스X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스페이스X의 이번 일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 한쪽으로 몰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로켓랩이라고 하는 기업에 좀 기회를 주면서 일정 부분 좀 경쟁 구도도 가지고 네. 가면서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그런 저는 의도도 있다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의 성장은 곧 로켓랩의 성장이고 로켓랩 또한 이번에 방산기업 프로젝트에 포함됐다는 건 딱 두 가지가 확인이 된 겁니다. 로켓랩 기술력 있어? 있구나. 두 번째, 네네. 기업,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도 괜찮구나. 왜냐하면 이 공공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심사를 받거든요. 네. 기술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자금력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모두 확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네. 처음으로 확인한 그러한 시기가 되다 보니 로켓랩의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강했던 거고 이제 스페이스X가 큰 형 역할을 잘해줬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로켓은 한 번 발사를 하게 되면 재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우주 쓰레기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실패했는데 우주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너튜브를 통해서 스페이스X 회귀하는 거 영상 보신 분들 저도 아시면 봤어요. 네. 보신 분들 많겠지만 저는 그게 처음에 CG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만들어진 영상인 줄 알았어요. 잘 만들죠. 그런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게 와가지고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거. 딱 안착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러면 발사체를 재사용한다는 건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발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 대비 계속 재사용하다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발사 횟수를 더 늘릴 수 많이 있다. 늘릴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보면서 기술력이 빠르게 완성도 있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저는 발사체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에 성공한 스페이스X의 기술력을 존중해줘야 될 것 네. 같고 로켓랩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로켓랩도 그 재사용하는 쪽으로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확실하게 재사용하는 부분들이 밝혀지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자리 잡힐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렇군요. 확실하진 네, 않지만 뭔가 그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쵸. 맞아요. 네. 예, 아직 뭐 완벽한 기술력 스페이스X와 비교를 했을 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쵸. 그래도 뭐 공공기업에도 또 참여할 예정이고 이런 로켓랩인데 그럼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스페이스X가 상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을 복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스페이스X가 신규 상장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네. 시점이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걸려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로켓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의 의구심을 모두 이번에 조금 없앴기 때문에 재무에 대한 불확실, 기술력에 대한 불확실을 없앴기 때문에 저는 로켓랩 또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테크주들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 테크주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 결국에는 로봇, 자율주행 네. 이거 통신망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안 돌아가겠죠. 0.1초라도 만약 끊긴다? 네. 대형 사고가 나는 산업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저는 이 인공위성,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성장하는 산업으로 좀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연돈님께서 오늘 방송 정리 다 됐고 테슬라 사자. 이렇게 좋죠. 하는데 네. 다 됐고 테슬라 사면 되나요? 다 됐죠. 다 됐죠. 네. 테슬라만 사면 다 됐죠. 다 네. 됐다. 메리 앨리슨 지금 경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슈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처음 다루는데요. 아스테라 랩스입니다. 네. 반도체 연결 솔루션 기업 아스테라 랩스가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약 18%나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인데요. 아스테라 랩스는 엔비디아와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AI 인프라의 핵심 기업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AI 시대의 필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네. PCI 익스프레스인 PCIe, 네. 그리고 이더넷, 그리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CXL까지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차세대 GPU 플랫폼인 블랙웰이 채택된 것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쟁사들과 달리 AI 특화 솔루션에 집중한 이런 전략들이 제대로 통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차세대 제품인 스콜피오 X, 그러니까 고성능 CX에 PCI에 대한 부분들이 네. 시리즈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확대될 예정에 있어서 내년 실적마저도 견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좀 자리를 잡은 만큼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네, 네. 차트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네. 아스테라랩스 주가가 진짜 1년 반 동안 맞아요. 오, 그냥 찬란하게 올랐고요. 향후 3년간 매출 성장률이 그냥 기본 50%씩 깔고 네. 가는 그런 상황인데 거품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AI 산업에 기반할 수밖에 없고 항상 같이 동행해야 되는 이 연결, 네트워킹 관련된 부분들, 장기 성장성이 거의 개런티가 된 걸로 보면 될까요? 저는 확정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확정. 그래서 와, 지금도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AI가 살짝만 묻어도 지금 올라가는데 네. 이건 살짝 묻은 정도가 아니라 AI와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와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블랙엘 아키텍처를 통해서 나오는 신제품에 바로 이 아스테라 랩스 제품이 붙었어요. 네. 공식적으로 붙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블랙엘 아키텍처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계속 높아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왜 높아지냐? 일단 첫 번째, 중동은 AI 데이터 센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지금 그쪽에서 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어. 그쪽에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되고 오일머니가 반도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 번 더 크게 수요는 일어날 가능성이 네. 높다. 이게 첫 번째고, 근데 그 시기가 지금 블랙엘 아키텍처의 시기인데 네. 여기에 아리스타 랩스의 기술력이 들어갔다는 건 이 랩스의 주가 또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와. 이렇게 명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중국 쪽으로 블랙엘 제품이 넘어갈 수 있을 거냐 말 거냐 이게 고민이긴 해요. 네. 근데 만약 저사양의 제품이라도 넘어가게 된다면 엔비디아도 지금 중국 시장 매출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정도는 네. 아니거든요. 근데 랩스도 만약 중국 시장에 같이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플러스 알파,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확장성도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물론 그러한 모든 긍정적인 부분이 지금 다 선반영이 된 것 아니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오라클 보세요. 수주잔고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59%? 그렇죠. 앞으로 랩스와 같은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성장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CXL이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 국내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CXL 관련주들 많이 보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보낼 때 4차선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와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받을 때가 뭐가 속이 다르냐? 시원하죠. 한 번에 많은 양이 가죠. 네. 이게 첫 번째 가장 좋은 점이고 두 번째 도로가 넓으면 발열에 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PCI의 확장판이 CXL. 그렇죠. 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HBM의 성능을 올려준다기보단 네. HBM에서 뻗어나가는 정보의 처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열도 좀 줄어들고 굉장히 막대한 어떤 데이터를 한 번에 주고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움의 역할을 해주는 부품을 네. 이제 CXL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발열을 확실하게 잡았다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발열을 잡는 거엔 이제는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수는 있어요. 유리기판도 해봤죠. 네. 액침 냉각도 우리 해보죠. 액체 냉각도 해보죠. 그런데 확실하게 잡히지 못했다면 이게 최선이고 그럼 다른 쪽을 개선을 해야 그렇죠, 되겠다 그렇죠. 싶어서 이 CXL 쪽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거든요. 여기에 맞물려서 신규 블랙엘 아키텍처의 가장 큰 단점 발열이 이제 가장 취약하다였는데 여기에 지금 랩스가 붙었다는 건 결국엔 발열을 잡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낮출까에 네.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저는 맞물렸기 때문에 아스테라 랩스에 대한 주가의 성장 폭은 더 크게 키워 나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 무궁무진한 얘기를 그렇네요. 주셔가지고 네. 일단 처음부터 확정적이다. 확정. 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포기한 거를 아스테라 랩스가 좀 도와주고 그렇죠. 있다. 거기에 중동, 중국 얘기까지. 그렇죠. 네, 와,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치열한 경쟁이 정말 AI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네. 아스테라 랩스만이 유일무이한 존재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의 이 경쟁력 네. 분명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채택을 했을 네. 건데 그래도
타 경쟁사가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이러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러면 유지한다면 어떤 것들이 더 발전이 되면 좋을지, 기술적인 측면들. 네. 일단은 엔비디아와 한 몸이라는 걸로 웬만한 공격은 다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니라 다른 뭐 AMD라든지 네. 뭐 퀄컴이라든지 했었으면 아이언맨 같아요. 네, 좀 그랬겠지만 네.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한 몸이 됐다는 건 자연스럽게 가장 월등한 기술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확정된 거고, 두 번째 엔비디아가 이 HBM 팔아서 남기는 마진율이 몇 프로라고 우리가 나와 있죠? 73%라고 네, 나와 70%. 있습니다. 그러면 랩스도 엄청나게 높은 마진율을 이제 취해 가겠죠. 그러면 아무리 다른 경쟁사가 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 아키텍처의 플랫폼에서 설계가 다 마친 그 제품들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웬만하면 제조업들은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호나 3호나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품군들을 2호나 3호나 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기업에서 불량이 나왔을 때 다른 기업에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호나 3호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독과점으로 가게 되면 슈퍼 의리 탄생을 하게 되고, 슈퍼 의리 탄생을 하게 되면 최종 고객사 그렇죠. 모사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죠. 이게 부품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자꾸 눈치를 주니까 너네 자꾸 안 그러면 우리 가격 올려? 이렇게 돼버리니까 2호나 3호나를 하는데 지금 브렉 아키텍처 기반으로 보면 2호나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 속에 랩스의 어떤 견고한 어떤 시장 지휘력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가 나중에 뭔가 좀 경쟁력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생기면 그쵸. 약간 가불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브로드컴이 이제 막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브로드컴도 사실은 이 초격차 경쟁에서 빨리 따라잡으려면 확실하게 기술력이 인정된 기업과 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그거 개발할 쯤 되면 엔비디아는 벌써 다음 단계, 또 따라가면 또 그 다음 단계 이런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 규모가 너무 작은 쪽이랑 협업을 하게 되면 불안하죠. 불확실성이 크고, 그럼 나중에 이제 CXL을 도입한다 했었을 때 브로드컴 입장에서도 야 그래도 다른 기업보다 아스테라, 랩스, 엔비디아가 채택했다는데 우리도 저쪽이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랩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좋은 경우의 수들이 지금 많아진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이 엔비디아와 한 몸인 어마무시한 네. 이 랩스. 네. 아니 채팅방에서 공고민님께서 랩스 진작 알려주시지 유유 하셨는데 뭐 저희도 그쵸 자리를 깔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막 너무 늦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죠. 일단 사실 부담은 됩니다. 지금은 종목들에 높죠.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지수에 대한 부담들을 다들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신감 있게 좀 브로드컴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주는 다소 좀 소심한 금요일의 남자인 거로 보여지지만 왜 그러느냐면 언제든지 한번 지수는 크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시면 그 변동성이 나올 때까지 이를 악물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밀렸을 때 나는 이 종목을 어느 구간에 사야지 요것만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실제 변동성이 나오면 그때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테라 랩스 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2의 랩스. 또 우리 불금의 남자가 앞으로 또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미주픽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1시간 꽉꽉 채워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